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책을 소개해 드릴지 궁금하시죠? 오늘은요, 제가 며칠 전에 서점에 갔다 왔거든요. 그때 사온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한 번씩 마음이 다스려지지가 않을 때는 어떻게 하세요? 뭐,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르시나요? 아니면 여행을 떠나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서점에 가서 책 구경을 많이 합니다. 이 책, 저 책 구경을 하면서 살펴보다 보면요. 책들이 저한테 말을 걸어오는 것 같아요. 서점에 들어가면 책들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데요. 그런 서점에 가만히 있다 보면 책들이 저를 안아주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왼쪽, 오른쪽, 뭐 앞쪽, 뒤쪽 전부 다 책이 있다 보니까 마치 엄마 품처럼 그런 따스함을 느끼기도 하는데요.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의욕을 막 심어주면서 무언가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불씨를 심어준다고 할까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게 책들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책 저런 책 구경을 하고 또 신간서적도 구경을 하고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그런 책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마음이 풀어지면서 또 마음이 안정되면서 모든 걱정거리를 좀 이렇게 내려놓게 되면서요. 뭔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희망도 느끼면서 또 에너지를 얻곤 하는데요. 그러다가 발견한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365 매일 읽는 긍정의 한 줄. 제가 이 책을 딱 본 순간 이거 읽은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에 내용을 이렇게 봤는데 사실 다 기억을 못하죠. 읽은 내용인지 아닌지 책 제목만 보고 한 번 읽었으니까요. 그래서 아무래도 읽은 것 같다 하고 제가 책을 사가지고 집에 와서 살펴봤더니요. 역시나 읽은 책이었습니다. 표지를 보면 생각이 나잖아요. 맨 처음에 제가 읽은 책은 2008년 12월에 나온 책이었습니다. 그때 발간한 책으로 읽었는데요. 표지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책이 2012년도에는 탁상용 이렇게 다이어리처럼 한 장 한 장 넘길 수 있는 그런 또 특별판으로도 나왔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인기가 많았었나 봐요. 표지색을 갈아입고 이렇게 2012년 11월에 갈색으로 이런 표지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인기가 많았나 봐요. 2018년 12월 달에 이렇게 노란색으로 나온 거예요. 2018년 12월 19일 날 나왔는데요. 지금 1월이니까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좋겠구나. 정말로 그냥 아침 저녁으로 한쪽씩 읽으면 좋겠다. 응? 하고서는 샀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이렇게 책상 위에 두고 문득 보니까 이 책 표지가 노란색인 거예요. 아무래도 저는 정말 그 노란색 표지에 무언가 많이 끌리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놀랍지 않아요? 저는 이런 거 사소한 거 하나 발견하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이렇게 노란 표지로 되어 있으니까 환하고 마음이 정말 환해지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낮에 12시, 1시 이럴 때 태양이 머리 꼭대기에 떠가지고 그냥 정말 그 노란 태양이 에너지를 막 뿜어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책상 위에 이렇게 두고서는 아침에 한 꼭지 읽던가 아니면 잠들기 전에 한 꼭지씩 읽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샀습니다. 표지가 너무 이쁘지 않나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새로 편집을 잘 하신 것 같아요. 이 책은요. 린다 피콘 지음, 키와 블란츠 옮김, 그리고 책이 있는 풍경에서 나왔습니다. 한번 볼게요. 어떻게 생겼는지 좀 보여드려야 되겠죠. 이 표지에 있는 부분은 좀 읽어드릴게요. 그 누구도 아닌 나를 사랑할 때입니다. 그 누구도 아닌 내 삶을 가꿀 때입니다. 때로는 어긋나는 일로,
지치기도 합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밤일수록 아침은 더 가깝습니다. 시간은 한결같지만 어제와는 달라야 합니다. 힘겨웠던 만큼 오늘은 가슴 벅차야 합니다.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내 인생이기에. 이런 글들을 읽으면 좀 뭐랄까요? 용기가 나지 않나요? 희망이 생기지 않나요? 에너지를 얻고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인생이 결정된다. 열심히 살라는 이야기겠죠? 긍정을 정말 심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넘기다 보면은 이제 1월이 나옵니다. 1월. 또 1월에도 이렇게 재미있는 그림이 들어가 있고 뭔가 이 책상을 보니까 노트북 놓여 있고 여기 보이시죠? 긍정의 한 줄. 요런 표지로 된 책을 제가 읽었어요. 그죠? 처음에. 그런데 이렇게 바뀐 겁니다. 여기 수첩 있고 연필 있고 시계 있고 커피 한 잔, 또 아늑한 소파, 또 스탠드, 따뜻한 스탠드, 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그림 이렇게 하나하나 보고 있으면 그냥 기분이 좋아져요. 1월입니다. 1월. 1월. 내가 바라는 것보다 가벼운 짐이 아니라 보다 건장한 어깨다. 그래서 이제 이 글들이 하루에 한 쪽씩 읽게 되어 있고요. 이제 1월이 끝나면 또 2월, 또 2월이 끝나면 이렇게 3월. 3월은 꽃피는 봄이니까 등산 가나 봐요. 등산. 두 주먹 불끈 쥐고 산을 또 한번 올라야 되나요? 4월이니까 이제 또 농부가 밭갈이 하잖아요. 밭에다가 이제 곡식 심고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다 이 표지가 그림이. 5월은 또 뭘까요? 5월은 또 뭐 어버이날, 어린이날, 그러니까 또 야외로 소풍 가야지요. 재밌네요. 그죠? 그리고 6월은 여름이 오기 전에 대청소 한번 하는 건가요? 이불 빨래를 하고 있네요. 굉장히 또 정겹다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죠? 7월은 휴가철입니다. 산으로, 바다로 여행. 8월도 휴가 맞게끔 또 숲속으로 이렇게 여행을 떠나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9월은 어디 갔을까? 9월은 뭔가 책 한 권이 이렇게 두 권이네요. 있는 거 보니까 이제 독서를 좀 해야 되겠다 마음먹는, 가을이 오면 독서 안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또 이렇게 책 그림이 있는 10월입니다. 10월 가을 낭만이죠. 그러니까 또 이렇게 음악을 들어야 되죠. LP판을 또 틀어놓고 있습니다. 11월 감사할 일이 많을까요? 사람들하고 함께 모여서 한 해가 이제 가고 있으니까 서서히 준비를 또 해야 되겠지요. 12월은 크리스마스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뭔가 따뜻하게 뜨개질을 하면서 마음을 다시 이렇게 돌아보면서 여유를 갖고 한 해를 또 계획하라고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정말 1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1월 31일이기 때문에 31일에 어떤 글이 실려 있는지 하나 아무 쪽이나 펴서 읽어도 정말 좋습니다. 31일에는요. 역경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역경에서 배우는 것. 큰일을 당하고 난 후에야 마음과 지갑을 열어 다른 사람을 돕는다. 어머나. 정말 딱 맞는 말 아닌가요? 우리가 살면서 정말 어렵고 힘든 일, 굉장히 많이 아팠다가 건강해졌을 때, 또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찾아오고 도움을 주고, 나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사랑받고 있는 사람인지 알았을 때 무언가를 베풀고 싶은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역경에서 배우는 거, 역경이 생겼을 때 딛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는 또 글입니다.
큰일을 당하고 난 후에야 마음과 지갑을 열어 다른 사람을 돕는다. 어려울 때 친구를 도와주거나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조차 발벗고 나서기도 한다. 우리는 모두 남을 돕고자 하는 소망과 능력을 갖고 있다. 다만 자신에게 역경이 오기 전까지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할 뿐이다. 아, 얼마나 정말 딱 맞는 말인가요? 아, 그러면 2월 1일은 내일이니까 2월 1일은 어떤 글이 실려 있을까요? 사고와 영성이라는 글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생각 없이 사는 경우가 거의 없다. 아름다운 노을에 빠져들거나 생각에 골몰하다가 노을이 지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감사하게 여길 줄 아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다. 지금 이 순간에 몰두하자. 피부에 닿는 햇살의 따사로움을 느끼고 맑고 상쾌한 공기를 들이마시고 이른 아침에 지저귀는 새소리를 들어보자. 정말로 아침에 한 장씩 읽고 그 하루를 시작하면 좋겠죠.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샀습니다. 그러려고. 그 옆에 이렇게 되어 있네.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3월 22일자를 볼게요. 3월 22일자. 생각의 차이. 우리는 자신을 필요 이상으로 잘났다고 생각하거나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자신을 잘났다고 생각하다가 갑자기 못난 자신을 책망하는 등 갈팡질팡하는 이들도 있다. 누구나 이 세상에서 중요한 존재다. 모든 사람들이 다 중요하다. 하지만 자신이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 중요하고 잘났다는 생각은 멀리해야 한다. 4월에는 또 어떤 글이? 4월 3일자를 보겠습니다. 누구도 아닌 스스로 하라.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우리는 도움을 주고받는다. 그러나 집안을 내 손으로 청소했을 때는 깨끗한 집에 더 흐뭇해하고 직접 메뉴를 짜서 요리하고 차린 음식이 훨씬 더 맛있다. 될 수 있는 한 내 손으로 필요한 일을 해내면 더 만족스러울 뿐만 아니라 아무리 사소한 일을 해냈더라도 나는 능력 있고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흥분을 맛볼 수 있다. 작은 일 하나하나에도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죠? 내가 정말 이 일을 열심히 잘했다. 이렇게 칭찬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5월 8일 볼까요? 5월 8일 소박한 기쁨. 반드시 돈이나 멋진 장난감이 있어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봄날 새소리, 꽃향기, 아이들이 얼굴에 넘치는 미소처럼 찾아보면 세상은 우리를 기쁘게 해주는 것들로 가득 차 있다. 6월 9일입니다. 교양 있는 사람. 제가 그냥 아무 쪽이나 펴서 읽어드리는 거예요. 저도 아직 그때 한번 읽고는 이 책 다 읽지 않았거든요. 다시 읽어보지는 않았어요. 사다 놓고. 그래서 그냥 아무 쪽이나 펴서 읽어드리는 겁니다. 어떤 글들이 실려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우리는 동의할 수 없는 의견을 무조건 배척하거나 피해를 입은 것처럼 행동하곤 한다. 친구를 만나더라도 의견이 잘 맞는 친구만 선택한다.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이들의 단체에만 가입하고 사는 방식이나 수준이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살려고 한다. 그러나 나와 반대되는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의 믿음이 확고하지 못하다는 반증이 아닐까. 그처럼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은 오히려 자신의 나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닐까.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 글들을 많이 심어주고 있네요. 7월 16일입니다. 눈을 뜨자. 같은 길을 오랫동안 오가면서도 마주치는 사람, 집들, 나무들, 그리고 건물들을 의외로 보지 못한다. 수년간 같이 근무한 직장 동료인데도 업무에 관련된 것 외에는 그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다. 이처럼 한 가지 방식에만 너무 익숙해지다 보면 소중하고 중요한 것들을 전혀 보지 못하고 놓치기 쉽다.
주변에 있는 것들을 제대로 보려면 노력이 필요하다. 세상의 많은 부분을 무심코 지나쳐 버리기에는 인생은 너무 짧다. 8월 4일입니다. 8월 4일은 지루함. 모든 것은 태도에 달려있다. 아무 할 일 없는 시간이 생겼다고 해보자. 이 시간을 방에서 어슬렁거리거나 텔레비전을 보거나 잡지를 뒤적이다 끝내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좀 뜨끔하네요. 이렇게 빈둥대다가 친구들은 뭘 하고 있을까 궁금해지기도 하고 빈둥거리는 게 실증나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하기도 한다. 그런데 그 시간을 내게 온 소중한 선물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떨까? 책임이 없으면 계획도 없다. 커피 향기를 음미하고 산책을 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그 무엇이라도 바빠서 하지 못했던 일을 하며 그 시간을 만족스럽게 보낼 수 있을 것이다. 매 시간을 나를 충전하는 기회로 만들어야겠습니다. 지루할 시간이 어딨나요? 정말 시간, 한 시간, 1분 1초 흘러가는 게 너무 아까운데요. 그죠? 아마 여러분들은 정말 열심히 지금 무언가를 하시면서 살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 이런 또 유튜브도 열심히 들으시는 거겠죠. 그죠? 제가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그죠? 다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9월 11일입니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정말 순간순간 찾아올 때 이 결정 장애가 조금씩은 있습니다. 이 책을 사야 할까 말까, 그죠? 그런 결정에서부터 정말 중대한 결정까지 어떤 또 글이 있을까요? 그걸 모른다면 어쩌지? 좋은 사람을 사귀지 못하면 어쩌지? 직장을 구하지 못하면 어쩌지? 이처럼 우리는 걱정으로 안절부절 못한다. 확신이 서지 않아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잠시 그 생각을 내려놓고 정신이 맑을 때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 낫다.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것은 가장 어리석은 짓이다. 어떤 거를 읽을까요? 다 읽고 싶은데. 승리를 향한 노력. 10월 3일입니다. 10월 3일 승리를 향한 노력입니다.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려면 수개월간에 걸친 연습이 필요하다. 참가자들은 우승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자기 나이대에서 제일 잘하고 싶거나 개인 최고 기록이라도 세우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출발 총소리가 울리면 모든 선수들은 자신이 정한 목표, 즉 자신이 생각하는 승리자가 되기 위해 질주한다. 그런데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패배자가 되는 걸까? 아니다. 열심히 연습하는 과정에서 몸을 단련했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었을 수도 있다. 결승점을 가장 먼저 통과했다는 것은 일시적인 보상일 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고 더 오래가는 보상일지 모른다. 마라톤 대회에 한 번도 참가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갑자기 이게 나오네요. 10월 27일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자. 때때로 우리는 지금에서 벗어나 과거로 돌아가거나 미래로 간다.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옛일에 대한 기억, 장밋빛으로 보이는 미래에 대한 기억 때문일 수 있다. 아니면 예전에 저지른 실수의 기억이나 막연한 문제에 대한 공포심으로 자신에게 벌을 주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과거나 미래에만 빠져 있으면 지금 이 현실을 잃어버린다.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가진 것이고 이 순간을 가진 것은 가장 큰 행운이다. 11월 4일입니다. 자발적인 변화. 인간이 변하는 것은 빼어난 업적이 아니라 의지에 의해서라고 헨리크 입센이 말했는데요. 나 자신, 나아가 이 세상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사람들은 구세주가 나타나거나 마술 같은 일이 벌어지거나 놀라운 일이 벌어져 평화와 화합이 이루어지고 빈곤이 퇴치되고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기회를 누릴 수 있기를 고대한다. 구세주나 마술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면서도
의지를 다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일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11월 5일 태도와 성공. 난 못해. 너무 어려워. 너무 지겨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그럴 만한 가치가 없어. 따위의 변명을 하지는 않는가. 이런 태도로 어려운 일을 시작하면 당연히 실패할 것이다. 내게 주어진 일은 내 힘으로 바꿀 수 없을지라도 그 일을 대하는 태도는 바꿀 수 있다.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해내겠다고 다짐한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 11월 17일 기적은 어디에나 있다. 어떤 신념을 갖고 있든 기적을 믿는 것은 보다 즐겁게 사는 데에 도움이 된다. 그렇죠. 그죠? 그러한 기적은 빗방울, 아기의 탄생 혹은 고요한 순간처럼 평범한 것일 수도 놀라운 것일 수도 있다. 경청하라, 당당하게 인정하라, 자신의 약점을 알라 여러 가지가 있고요. 12월을 보겠습니다. 뭔가 이거 볼까요? 12월 7일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해결하려는 시도조차 해보지 않고 변명만 늘여놓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부정적인 결과만 지레 짐작하며 속만 끓이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만다. 부딪혀보라. 시도하라. 시도하지 않는 한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 이런 것도 있네요. 12월 17일 나쁜 운에 대처하는 방법. 계속 불운만 겪었던 사람들 중에는 마침내 성공하는 방법을 찾아낸 사람도 있고 성공이란 불가능한 것처럼 비참한 생활만 이어가는 이들도 있다. 이 두 부류의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자기가 가진 것을 어떻게 잘 활용했는가 하는 것이다. 같은 것을 성취하더라도 남들보다 두세 배 더 노력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 물론 불공평하다. 그러나 불평, 불만으로 에너지를 허비하기보다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이 바라는 바를 이루기 위해 더욱더 분발하는 사람이 최후에 웃는다. 여기서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는데요.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계속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는 가운데서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계속 불행한 일들을 똑같이 겪었는데도 정말로 그냥 그대로 살고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차이가 무엇일까 했는데 결국은 물론 이제 사람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노력을 그냥 조금만 해도 그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들보다 2배, 3배는 더 노력해야 그 정도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포기를 하는 거죠. 공부도 그 중에 하나죠. 학생들이 정말 머리가 좋아서 요만큼 했는데 1시간 정도 했는데 100점을 맞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2시간, 3시간 했는데 그래도 100점이 아니고 95점 이렇게 나오면 정말 속상하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쟤처럼은 할 수가 없구나 하면서 이제 포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정말로 끝까지 가는 사람만이 성공을 한다는 거예요. 늦어도 느려도 조금 더 노력을 2-3배 정도 노력을 더 해도 하는 사람만이 성공을 한다는 거죠. 그죠? 우리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도록 이런 책을 통해서 또 용기를 얻고 희망을 얻고 한번 또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나날이 되어야겠습니다. 여기 그런 진짜 글이 있네요. 12월 29일 여기 진짜 그렇게 계속하라고 응원해주는 글이 있네요. 12월 29일 쉬지 말고 계속하라.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장애물에 부딪혀도 멈추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태도다. 이웃을 사랑하고 하는 일에 늘 최선을 다하며 매일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쉼없이 꾸준히
완수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경주에서 진정한 챔피언이 되는 길이다. 아, 지금까지 이렇게 정말 365일 가슴 벅찬 한 줄의 감동,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인생이 결정된다. 이렇게 책을 읽어봤는데요.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진짜 이런 책이 필요해서 샀거든요. 예, 여기 보이시죠? 2018년 12월 19일 날 개정 2판으로 해서 이렇게 또 나온 책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도 이 책을, 저도 처음에는 도서관에서 빌려서 읽었어요. 거의 뭐 제가 읽는 책의 95%는 도서관에서 빌려서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또 책을 빌려서 읽어보시고 여러 가지 긍정의 메시지들을 또 이렇게 노트에 적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글이 짧기 때문에 한 번씩 이렇게 필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